10년지기, 오래 만난 연인, 결혼한 부부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대화 패턴이 있는데요. 친할수록 특히 조심해야 되는 3가지 말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쇼입니다. 말은 사람을 이어주고 치유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오랜 관계, 가까운 사이를 무너뜨리는 위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오늘은 특히 가까운 관계, 오랜 관계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되는 대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반대로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의 말들을 조심하면 좋겠죠? 네, 먼저 가깝고 오래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신뢰가 무너지거나 함께할수록 외로움이 더욱 커질 때, 애정이 식었을 때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 바로 소통의 문제일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거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화 패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대화 패턴 첫 번째입니다. 1. 말해 뭐해? 대화 회피. 네, 일본에서 말하는 말해 뭐해?는 에휴 말해서 뭐해? 인데요. 바로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말을 말해 뭐해? 안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을 해야 하라? 와, 두 번째, 할 말 하의 경우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경우, 갈등이나 불만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대신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연락으로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거나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래가는 건강한 관계일수록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건 초코파이밖에 없겠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하지 않고 갈등을 외면하는 회피형, 혹은 말해봤자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참는 경우, 혹은 말하려고 타이밍을 잡아보지만 실패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관계가 길어질수록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해는 쌓이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대신 외로움이 커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진짜? 응. 알았어. 그래.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 대해 말을 하는 대신 행동이 삐딱해집니다. 상대가 원하는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거나 고의로 이를 그르치는 식인데요. 이를 심리학 용어로 수동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죄책감 등으로 무너지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그중 수동 공격성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걸 말을 해서 해결하거나 풀거나 차라리 화를 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미끄러지죠. 상대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식인데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두 사람은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려는 관계와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말하지 않고 피하는 관계는 지속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겠죠. 오래된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대화 특징 2번째입니다. 2. 부정적인 네이밍. 관계가 오래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고 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상대에게 부정적인 네이밍을 하는 것, 관계에 균열이 가는 말입니다. 이를 명명하기,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단점이나 실수를 부르기 쉬운 별명이나 단어로 칭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술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이를 보고 부정적인 네이밍을 하는 거죠. 진지충이라고요.
네가 좀 진지충이잖아. 어떤가요? 예시를 들었을 뿐인데 저 역시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특히 친한 사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연인처럼 서로에게 긴장이 느슨해지고 편한 사이에서 농담처럼 이런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네이밍이 관계에 치명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파력 때문입니다. 부르기 쉬운 단어로 상대를 간단하게 명명하는 순간 그 말에는 발이 달려요. 전파력이 생깁니다. 쉽게 불려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상대는 정말 그런 사람, 진지충이 되는 거죠. 장난일지라도 상대를 부정적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엔 복잡하고 또 의외로 변화무쌍한 존재니까요. 그런 나를 부정적으로 명명하고 그런 사람으로 단정짓는 말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죠. 넌 이래 라고 상대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네이밍 절대 금물입니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대화 패턴 세 번째입니다. 3. 일방통행. 특히 관계가 오래될수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화가 일방통행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말이 더 많은 쪽이 대화의 지분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일방통행 대화는 지분이 작았던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웃기지 어이가 없지 하여튼 그랬다고. 아무튼 뭐 했어? 오늘 일이 좀 바빴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지? 이렇게 어쩌다 대화의 축이 상대로 넘어가도 건성으로 대화를 듣거나 다시 본인의 관심사로 대화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일방통행 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들어주는 상대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오래되어도 교감이 힘들어지죠. 일방적이니까요. 들어주기만 하는 상대는 서서히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보려는 태도가 필수겠죠. 특히 편안한 관계일수록 자신의 말만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나다음 너 화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대화 리드용으로 짤막하게 한 후 상대의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다음 너 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래된 관계를 새드엔딩, 파국으로 이끄는 대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말해 뭐해? 대화 회피. 2. 부정적인 네이밍. 3.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관계는 함께할수록 서로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이일 겁니다. 오늘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의 성장을 누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었던 말인지 저 역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그리고 매일 히든 채널을 복습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도 오픈했습니다. 사진으로, 글로, 쇼츠로 만나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